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국가보훈부 차관 인사가 있었죠. 조선일보에서는 일면 톱과 3면 주요 면에 걸쳐서 보훈부 차관 임명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와 3면 기사입니다. 일면 톱은 달이 잃은 전사 호국 영웅 위해 뛴다. 현역 대령에서 차관으로 나라 지킨 이들이 당당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보훈부 차관의 연평 영웅 이희완, 연평해전 승리로 이끈 이희완 47살의 보훈부 차관 임명, 현역 대령이었습니다. 이 두 다리에 총상 입고 전투를 지휘를 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의 제2연평해전 승전의 주역이자 국가유공자죠. 이희완 해군 차관은 54기인데 현역 해군 대령이 임명이 됐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희완 대령은 연평해전에서 양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정장을 대신해서 고속정을 지휘하고 북방 한계선을 사수한 영웅이다. 영웅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이번 인선에 반영됐다. 현역 대령이 중앙부처 차관급에 오른 것은 처음이죠. 이희완 차관은 이제 차관이죠.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나라 지킨 이들이 당당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 기사가 일면 톱인데, 자, 동아일보는 일면 톱을 방통위원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도 방통위원장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기사를 썼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톱과 중앙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톱은 방통위원장 김홍일 첫 검찰 출신 후보자, 이동관 사태 닷새 만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내정이 됐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공정방송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동관 사태 5일 만에 후임이 지명이 됐고, 김홍일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장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존경하는 그런 후배라고 사석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죠.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김홍일 후보자가 대검 중수부장을 할 때 그 밑에서 3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네덜란드 방문 뒤에는 이제 추가 개각을 할 것이다. 자, 이런 내용도 있고, 윤 대통령이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 기사는 중앙일보가 처음 단독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많은 양을 할애해서 김홍일 후보자에 대해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부 과장 때 직속 상사였고, 방통위원장 제안을 처음에는 고사를 했다. 현재 국가 건익위원장입니다. 건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죠.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고사를 했다. 그리고 김홍일 후보자는 당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도 유력했었죠. 고사를 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설득을 했다. 자, 그런데 야당에서는 검찰 출신 앞세워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자, 대전일보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일보 기사. 대전일보 기사는 이 김홍일 후보자가 충청 출신이죠. 충청 출신이고 충남대 법대 출신 첫 사법고시 합격자인데, 대전일보 오늘자 기사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홍일 후보 뒷바라지한 백종원 아버지 각별한 인연 해자. 자, 백종원 유명한 셰프죠. 자,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 후보자와 백종원 지금 더본 코리아 대표의 각별한 인연이 해자되고 있다. 대전일보 2009년 8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홍일 후보자는 예산고등학교 3회 졸업생으로 백종원 대표의 아버지인
백성탁 전 충남도 교육감과 예산고 교장과 학생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백종원 대표의 아버지가 예산고등학교 교장이었다는 거죠. 그때 학생으로 들어왔는데 김홍일 후보자는 당시 예산에 있는 임성중학교를 일동으로 졸업을 하면서 예산고에 진학을 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지속하기 힘들었다. 이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소년 가장으로서 어린 동생 세 사람을 보살피고 있던 그런 처지였죠. 그런데 공부는 잘해서 중학교를 1등으로 해서 예산고등학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정을 들은 백종원 부친이 그 교장이 3년 동안 사택에서 지내게 하고 장학금을 주면서 학업을 뒷바라지했다. 김홍일 후보자는 사택에 기거하면서 백종원 대표 등 교장의 자녀들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일종의 입주 가외 교사 형식으로 인연을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72년에 예산고를 졸업을 해서 김홍일 후보자가 충남대 법대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고 또 사시 합격을 했는데 충남대 법대 출신 첫 사법고시 합격자. 검사가 된 이후에도 수시로 백종원 대표의 부친을 찾았으며 모교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면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자, 이런 또 인연이 지역신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상당히 비중 높게 지면을 할애를 하고 있는데 김홍일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데 야당에서는 검찰 출신을 앞서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 사회면에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김홍일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홍일 후보자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은 아니고 검사 출신이 방통위원장으로 앉은 데 대해서죠. 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김홍일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이과장 시절 중수부장으로 직접 상관이었다. 이 인연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방통위는 규제기관으로서 위원장이 법률 지식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방통위 직원 200여 명이 뒷받침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법률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이 판사 출신이고 역대 위원장 7명, 방통위원장 7명 중에서 4명이 언론인 출신이었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방송사 재승인 점수 조작 같은 범죄가 벌어진 것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범죄가 있었죠. 그때 변호사 출신 한상혁 전 위원장 때였다.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이 위원장을 맡았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물론 조선일보도 이 부분은 짚습니다. 이렇게 된 1차적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이다. 그렇죠. 총선을 앞두고 자기들 편을 들어줄 방송사를 지키기 위해서 취임 석 달밖에 안 된 이동관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려 했다. 그래서 그때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표를 내버렸죠. 그래서 언론인 출신입니다. 이동관. 그 언론인 출신을 배치를 했는데 무리하게 업무 정지시키려고 탄핵을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격이 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사 제허가 포털 사이트 규제 같은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선 새 위원장을 조속히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또 청문회를 기피하는 통에 인물난이 있었고 급하게 사람을 찾다 보니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에게 눈길이 갔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인데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하고 있다. 지금 용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비서관은 물론이고 또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이 있죠. 검찰 출신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민병과 참여연대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균형을 잃고 실패한 정부가 됐다. 자, 이런 그 사설이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일단 검사 출신이 너무 많이 요직에 들어간다는 데 대한 가는 데 대한 이 우려의 목소리를 뭐 대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원래 언론인 출신을 했었죠. 언론인 출신을 이동관을 했었는데 그 이동관 그 전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언론 정상화 작업을 한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총선을 앞두고 신속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할 걸로 여권에서는 많은 기대를 모았죠.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그런데 그걸 언론인 출신 이동관을 더욱 두려워해서 직무 정지를 시키려고 탄핵을 추진하다가 결국 검사 출신이 투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지 일단 방통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정치권의 화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여당 위원총회 찾은 한동훈 총선 신고식이라는 해석에는 아니야, 직무수행이야.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의 핵심 사업인 이민청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27분 동안 설명이 끝나자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로 하답을 했다. 차출을 앞두고 총선 차출이죠. 앞두고 사실상 대비 무대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또 개각이 돼야지 법무부 장관에서 나와야지 총선에 출마하든지 총선을 지휘하든지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내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2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자료를 바탕으로 27분 동안 이민청의 필요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는데 나중에 사회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뭐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라고 하니까 단 한 사람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워낙 완벽하게 설명을 해서 아마 질문거리가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갔지만 그 대신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장관과 같이 뭐 사진을 찍고 악수를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어제 연출이 됐죠. 그래서 한 장관의 그 의원총회 참석은 한동훈 장관이 원내 지도부의 이민청 보고를 위한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물론 이 장관의 여당 의원총회 참석 자체는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죠. 얼마 전에도 원희룡 장관이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권의 간판으로 한동훈, 원희룡이 뛸 것이라는 이런 관측이 나오는 만큼 이날 참석을 한동훈을 위한 대비 무대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다. 특히 이민청 설립은 한동훈 장관의 대표 정책이자 총선 출마를 위해 내각을 떠나기 전에 추진하는 마지막 핵심 과제로도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6개 부처 장관들은 총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나왔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아마 1월 11일에 내년 1월 11일이 공직사퇴 시한인데 그때까지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이유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민청 설립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죠. 우리나라의 노동력 확보나 여러 가지 인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적으로 큰 것을 하나 남기고 오면은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뻗어나가는데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남겨놨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분석이 나오는 것이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뭐 사회 법질서를 지키는데 주력을 해왔죠. 자, 법질서, 기강, 이런 거, 사회 기강, 이런 것을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정상적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한 달 정도도 일을 하면서 이재명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결론을 내리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용산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직접적인 지시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일종의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당장 그만두지 않고 좀 더 일하게 된 것은, 자,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정기국회가 이번 주에 끝나면은 다음 주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위정교사 사건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에 대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각도 정치권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이재명의 사법분리서커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그 기간이 겹쳤기 때문에 정리를 한 뒤에, 검찰에서 정리를 한 뒤에 나오는 게 순서에 맞지 않는가,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제는 인요한, 김기현 충돌하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이 김기현 책임론은 앞으로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 그런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사, 정치면 기사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요한, 중진 희생 필요하다. 다시 강조를 했고, 김기현은 그간 고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갈등은 봉합됐는데 험지 출마, 김기현 대표의 험지 출마 언급은 아예 없었다. 인요한 끝까지 생적사 사적생을 각오를 했고, 김기현은 빈손혁신 책임론이 일어날 것 같아. 19일 만에 원만한 결별 만남. 인요한 압박에도 희생한 적답을 피했다. 김기현. 혁신위가 11일 종합보고 뒤에 해산을 할 것 같은데 인요한 위원장은 이번 일로 많이 배웠다 하고 어제 가급적 말을 아꼈습니다. 한 17분 동안 이렇게 만나고 나서 나가면서 기자들이 이것저것 물었는데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뭔가 결단을 앞둔 그런 모습이었다고도 보이는데, 일단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김기현 지도부는 이 용퇴 요구 여기에 대해서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은 잠시 시한만 본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42일간의 혁신위 활동 중 이준석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대사면한 1호 혁신안 외엔 빈손 혁신이라는 점에서 김기현 대표가 변화와 혁신을 거부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여권 지지율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거치 압박, 또 혁신위에서 비대위 카드 전환, 이것도 아직 내관으로 남아있다. 그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마지막 혁신위를 해체를 하면서 마지막 카드로 현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혁신안을 던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에 나설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달 중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식 출범할 방침인데 김기현 대표가 직접 인선에 나섰는데 공관위원장을 단수로 압축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공천관리위원회를 서둘러 출범시키려고 하는 것은 본인 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물론 지금 김기현 대표가 계속 남아있고 원희룡, 한동훈 두 사람이 가세를 해서 3도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것이다. 그리고 막판에 김기현 대표가 공천을 할 시점에, 공천 작업을 할 시점에 불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지만 이것은 이제 김기현 대표의 시나리오죠.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마지막 카드로 비대위를 던지면은 그때는 또 새로운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기사는 동아일보 오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낙연 전직 총리들과 만남 있을 수 있어. 친명 지도부는 신당 가능성 매우 낮아 견제를 하고 있다.
이낙연 신당 이야기죠. 이낙연 전 대표가 대학 강연을 하면서 연일 대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정세균, 김부겸,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했던 이낙연 세 사람 총리 3인방이 지금 하나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3자 회동 가능성도 열어놨는데, 자, 제가 주목하는 기사는 이겁니다. 이낙연 이준석 만남 가능성에는 선을 그어버렸다. 이준석이 이낙연에게 러브콜을 보냈죠. 민주당 쪽에 많이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고 있는 이준석이 뭐 신당을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 민주당 세력, 민주당 완전히 이재명과 같이 바로 할 수는 없겠죠. 이재명이 이거 뭐 같이 하지도 않겠죠. 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없고. 그러니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이낙연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아주 절절하게 보냈습니다. 어제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죠. 이낙연은 보수 쪽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온건한 민주당 척 인사다. 본인을 지금 보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 쪽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온건한 민주당 척 인사다. 칭송을 하면서 이낙연의 영향력 그리고 당내 지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에게 뒤지지 않는다. 그때 이낙연이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었는데 결선 투표가 없어서 그렇게 됐지. 이낙연이 이재명 못지않게 민주당의 지분을 갖고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총선 앞두고 러브콜을 보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어제 물었습니다. 이낙연은 딱 한마디로 퇴짜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총리 출신과는 이 만남 가능성이 있다. 정세균, 김부겸. 그런데 이준석에 대해서 물으니까는 딱 한마디로 퇴짜를 놨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걸로 끝이죠. 12월치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